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줄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황순원 선생님의 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여러분, 학은 보통 어떤 얘기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신 이야기죠? 어린 시절에 단짝 친구였던 두 남자, 성삼이와 덕재의 이야기인데요. 이 둘에게 주어지는 삶의 환경의 변화, 또 시대 상황, 예, 마주하고 대처하고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당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대하면서 느낀 건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우정의 이야기, 인간에 대한 관심, 이해, 또 움직임, 그런 것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뭐 각자 자기 갈 길을 갔겠죠. 성삼이는 일찍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치안대원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태어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을로 가게 돼요. 마을 입구로 들어서면서 그에게는 어렸을 적의 그 기억들이 떠오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가 마을을 지나가면서 보는 텅 빈 집들, 그리고 그 주인 없는 집 봉당에 흰 박통만 뒹구는 모양, 그런 것들을 봐도 그랬고요. 그러니 자기가 자란 그 마을이 달라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다가와 아는 척을 하거나 뭐 반기기는커녕 슬그머니 피하는 듯 합니다. 어른들은 슬그머니 피하는 것 같고요. 아이들도 그가 지나가면 저 멀찍이서부터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길을 비킵니다. 성삼이는 어쩐지 여기 자기가 자란 그 마을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뒷산 밤나무 기슭에서 툭 발을 멈춰요. 옛날 그 기억 속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어느 장소에 가면 옛날 뚜렷하게 남아있는 그 기억 속에 어떤 장면이 떠올라서 그때 했던 이야기 아니면 들렸던 목소리, 그때의 그 날씨,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에이, 요놈 자식들! 또 밤나무에 올라가냐! 하는 혹부리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야, 혹부리 할아버지다! 야, 내려가! 잠깐만! 죽었다, 이제. 이제 그 시절에 혹부리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혹부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는지 오는 동안 다른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거든요. 성삼이는 이런저런 생각에 천천히 나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아주 성삼이의 품으로도 다 안을 수 없는 커다란 나무 기둥, 거칠거칠한
그 나무 기둥에 무심하게 가슴팍을 툭 기대고 팔을 벌려서 안아봅니다. 그리고 하늘을 한동안 올려다봅니다. 어떤 마음이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가슴을 기대고 밤나무를 끌어안고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린 시절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어린 날을 만나는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시 치안대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의 어느 집으로 가요. 근데 어떤 젊은 청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포승에 묶여 있는데요. 뭐야? 하고 물어봅니다. 보세요. 하고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놈이 동맹부위원장을 지낸 놈인데 지금 자기 집에 잠복해 있는 걸 우리가 붙들어 왔습니다. 붙들어 온 사람이 누굴까요? 어린 시절에 한 동네 친구였던 덕재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이 6.25 전쟁이 터지고 이념이 다른 그 적대 관계로 다시 옛 동네에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성삼이가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뻑뻑 피우죠. 그러더니 이제 동료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식 내가 데려가죠. 근데 본인이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도 좀 놀랍지만 여기서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황순원 선생님은 성삼이가 다 탄 담배 꼬투리에서 새로 담뱃불을 당겨가지고 일어섰다 라고 쓰고 있어요. 자, 어떻게 다 탔어요. 이제 뭐 탈 게 없는 다 소진된 담배인데 그만큼 시간도 다 지나갔고 물리적으로도 담뱃대도 다 닳았고 타봐야 뭐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담뱃대인데 거기에 새로 불을 붙이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먹고 그래 움직여보자 라는 그 성삼이의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 좀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데? 지금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좀 들죠. 다 타버린 담배처럼 끝난 게 아닌 거. 끝인 것 같지만 또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성삼이는 포승줄에 묶인 덕재를 데리고 청단으로 출발을 합니다. 동구 밖을 벗어나도록 성삼이는 계속 화가 나 있어요. 응? 그래서 뭐 담배 맛도 모르는데 그냥 담배를 계속 연신 뻐끔뻐끔 하면서 이제 포승줄에 묶인 친구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득 그러다 이 녀석도 담배 생각이 간절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요. 둘이서 담벼락 아래 어른들 몰래 호박잎 담배 그렇게 나눠서 피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아까 그 지나오면서 꼭 껴안았던 밤나무 있죠.
덕재하고 그 혹부리 할아버지네 밤나무에 밤을 훔치러 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날도 할아버지가 이제 이놈 자식들 하고 고함을 치면서 나타나셨겠죠. 할아버지 고함 소리에 성삼이가 나무에서 훅 미끄러져서 콱 떨어지면서 엉덩이에 그 뾰족한 밤송이가 꽉 찔렸대요. 근데 그냥 달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엉덩이에 밤송이가 찔렸건 어땠건 일단은 막 달린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못 따라올 만큼 멀리 가서야 아따가 하고 눈물이 찔끔했죠. 그때 작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덕재가 불쑥 자기 밤을 한 줌 꺼내어 성삼이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게 무심한 듯 하면서 툭툭. 그리고 고갯길에 다다랐다. 이제 그 소설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고개는 해방 전에 성삼이가 38이남 천태부근으로 이사가기까지 덕재와 더불어 늘 꼴배로 넘나들던 고개다. 성삼이는 와락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야, 이 자식아! 그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였냐? 그제야 덕재가 힐끗 이쪽을 바라다 보더니 다시 고개를 거둔다. 이 자식아, 사람 몇이나 죽였어? 덕재가 다시 고개를 이리로 돌린다. 그러고는 성삼이를 쏘아본다. 그 눈이 점점 빛을 더해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입 언저리가 실룩거리더니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봤니? 이 자식이!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 막혔던 무엇이 풀려 내려가는 것만 같은. 그러나 농민동맹 부위원장쯤 지낸 놈이 왜 피하지 않고 있었어? 필시 무슨 사명을 잡고 잠복해 있는 거지. 덕재는 말이 없다. 다른 대로 말해라. 무슨 사명을 띠고 숨어 있었냐? 그냥 덕재는 잠잠히 걷기만 한다. 역시 이 자식 속이 꿀리는 모양이구나. 이럴 때 한번 낯짝을 봤으면 좋겠는데 외면한 채 다시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성삼이는 허리엔 찬 권총을 잡으며 변명은 하려고도 않는다. 내가 제일 빈농의 자식인데다가 군농꾼이라고 해서 농민동맹위원장이 됐든 그게 죽을 줄 알면 하는 수 없고 나는 예나 이제나 땅 퍼먹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잠시 사이를 두어 지금 집에 아버지가 알아누웠다. 벌써 한 반년 된다. 덕재 아버지는 호라비로 덕재 하나만 데리고 늙어오는 빈농꾼이었다. 며칠 전에 7년쯤 전에 벌써 허리가 굽고 검버섯이 돋은 얼굴이었다. 덕재 아버지는 호라비로 덕재 하나만 데리고 늙어오는 빈농꾼이었다. 7년 전에 벌써 허리가 굽고 검버섯이 돋은 얼굴이었다. 장관 안 들었냐?
잠시 후에 들었다. 누워. 꼬맹이와. 아니, 꼬맹이와? 그거 재밌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높은 줄만 알아. 키는 작고 똥똥하기만 한 꼬맹이. 부더니 새침대기였다. 그것이 얄미워서 덕재와 자기는 번번이 놀려서 울려주곤 했다. 그 꼬맹이한테 덕재가 장가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 애가 몇이나 되냐? 이 가을에 첫애를 낳는다. 성삼이는 그만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 제 입으로 애가 몇이나 되느냐고 묻고서도 이 가을에 첫애를 낳게 됐다는 말을 듣고는 우스워서 못 견디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몸에 곧 배를 하나를 안고 있을 그 꼬맹이. 그러나 이런 때 그런 일로 웃거나 농담할 처지가 아니지라는 걸 깨달으며 하여튼 네가 피하지 않고 남아있는 건 수상하지 않아? 나도 피하려고 했었어. 이번에 이남서 쳐들어오면 사내란 산 모조리 잡아 죽인다고. 17에서 40살의 남자는 강제로 북으로 이동하게 됐었어. 할 수 없이 나도 아버지를 얻고 피난 갈까 했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농사꾼이 다 지어놓은 농사를 내버려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고. 그래 나만 믿고 농사일로 늙으신 아버지의 마지막 눈이나 내 손으로 감겨드려야겠고. 사실 우리가 지 땅이나 파먹는 것이 피난 간대자 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6월 달에는 성삼이네 편에서 먼저 피난을 갔었습니다. 밤에 몰래 성삼이가 아버지더러 피난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성삼이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었죠. 농사꾼이 농사일 늘어놓고 어디로 피난을 가느냐. 그래서 성삼이 혼자서 피난을 갔죠. 남쪽 어느 낯설은 거리와 촌락을 헤매면서 고향 마을에 남겨놓고 온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를 계속 떠올렸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히 자기네 식구들은 몸성이들 잘 있습니다. 그렇게 고갯마루를 넘었습니다. 어느새 이번에는 성삼이 쪽에서 외면하면서 걷고 있어요. 가을 햇살이 자꾸 이마에 따가웠죠. 고개를 다 내려온 곳에서 성삼이는 주춤 발걸음을 멈춥니다. 저쪽 멀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섰는 것 같은 것은 틀림없는 학대였다. 소위 38선 완충지대가 되었던 이곳.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동안에도 이들 학들만은 전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날 성삼이와 덕재가 아직 12살쯤 때의 일이었다. 어른들 몰래 둘이서 올가미를 놓아 여기 학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 어른들 몰래 잡은 이 학은 단정학이었다. 새끼로 날개까지 얽어매놓고는 매일같이 둘이서 나와 학의 목을 쓸어 안았다. 등에 올라탔다. 야단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동네 어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서울서 누가 학을 쏘러 왔다는 것이다. 무슨 표본인가를 만들기 위해 총독부의 허가까지 맡아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 길로 둘이는 멀로 내달렸다. 이제는 어른들한테 들켜 꾸지람 듣는 것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자기네 학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자풀새를 기어 학 발목에 올가미를 풀고 날개에 새끼를 끌었다. 그런데 학은 잘 걷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얽매여 시달렸던 탓이리라. 둘이서 학을 마주 하나 공중에 투쳤다. 벼랑간 탕! 총소리가 들렸다. 학이 두 손을 푸드득 푸드득 날갯짓을 하다가 그대로 툭 내려왔다. 맞았구나. 그러나 다음 순간 바로 옆 풀숲에서 벌럭 단정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자 땅에 내려앉았던 자기네 학도 긴 목을 뽑아 한 번 울음을 울더니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두 소년의 머리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저쪽 멀리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두 소년은 언제까지나 자기네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에서 눈을 뗄 줄 몰랐다. 예, 우리 학사냥이나 한번 하고 가자. 성삼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덕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내가 이걸로 올가미를 만들어 놓을게. 너 학을 몰아오너라. 포승줄을 풀어쥐더니 어느새 자풀새로 기는 걸음을 쳤다. 대번 덕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다. 좀 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 저만 치서 성삼이가 획 고개를 돌렸다. 아이, 왜 멍충이같이 서 있는 게야? 어서 학이나 몰아오너라. 그제서야 덕재도 무엇을 깨달은 듯 자풀새를 기기 시작했다. 마침내 단정학 두세 마리가 노푸른 가을 하늘에 곧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어떠세요? 참 그 짧은 문장들의 연속인데 그 공간 안에 우리가 그 두 사람 사이에 함께 하기에 충분하게 너무 잘 쓰셨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이념적인 대립, 주어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 둘은 상대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뭐 이렇게 너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고 따져서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얻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하고 하는 그 범위를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시대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어떻게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죠. 이런 큰 역사적 뭐 그런 일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빗대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의 상황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나의 친구, 나의 이웃, 그들과 항상 같은 결을 함께 할 수는 없죠. 일부러 반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길을 가니까요. 근데 그것이 또 어떤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보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사람은 환경적인 동물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다들 각자 자리에서 각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봐서 왜 저래? 뭐 왜 저렇게밖에 못해? 뭐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로 상대를 판단하고 외면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걸 돌아보게 됩니다. 시대가 가도 우리에게 항상 어떤 돌아볼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전지원 성우의 언니가 읽어줄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